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발렌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데 부진의 이유는 득점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참 아래 전력인 오모니아에게 2대0으로 이긴 것을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1골에 그치고 있죠. 올 시즌 중원에서 공격의 활로를 찾는 실바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매우 치명적이고 후보의 공백도 뼈아픕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전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톱을 가동했지만 두 투톱이 모두 6점 이하의 평점을 받는 등 별 활약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레도 중원 수비의 핵 메리노가 버티고 있어 중원의 수비력은 좋은 편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바르셀로나에게 당한 패배를 제외하면 두 골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편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발렌시아는 리그 2연패 중인데 이후의 일정도 베티스 비아레알이라 스케줄상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최대한 라인을 낮추고 방어를 한 이후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수비의 집중력을 경기 끝까지 이어가는데 실패한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승리하지 못한 4경기에서 유독 후반 실점 때문에 운적이 많았는데 4경기에서 실점한 6골 중 5골을 후반에 허용하면서 뒷심 부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투소 감독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 시의 세부 전술이 미비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선수들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인 전술에 의한 득점은 심심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실바의 부상으로 중원에서 공격 활로를 찾는 선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으나 소시에다드의 수비력이 만만치는 않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번 매치에서 양팀 공격진이 급격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오버를 픽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발렌시아의 핸디승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이전 경기에서 하위 전력인 레오 포즈난에게 0대3 대패를 당했죠.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한 코클랭이 선발로 나오는 등 승리보다는 주전들의 체력 보전을 더 신경 썼던 경기였습니다. 세티엔 감독은 로테이션을 돌렸던 이전 경기에서도 4-3-3을 가동했고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아 4-3-3 전형을 플랜 A로 삼으려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 써왔던 4-4-2와 비교하면 전방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달리고 있는 득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보여집니다. 다만 좌측에 배치되고 있는 모랄레스가 35세라는 많은 나이로 이내 측면 기동성을 장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톱 구성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는데 공격적이고 점유 지향적인 전술이 잘 통하는 홈에서의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꾸준히 중위권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렌시아와 에스파뇰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으면서 흐름도 꽤 괜찮은 축이며 올 시즌 플랜인 수비와 롱볼이 적절하게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최대한 무리키의 장신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빌드업을 바탕으로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에게는 꽤 효과가 있습니다. 이강인도 이전 시즌보다는 수비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상위권 팀에게는 전술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본적으로 빌드업 중심의 팀을 상대로는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전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 수비라인에서 주력 2명이 빠져나갔다는 필히 염두해야 합니다. 비아레알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마요르카가 최대한 라인을 뒤로 미루고 수비적인 스탠스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작고 비아레알의 모토는 높은 점유율과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공격 루트 확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아레알이 여전히 공격 조합과 최전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마요르카의 후방 압박 시퀀스도 꽤 괜찮은 상황이라
승패보다는 언더로 접근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세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의 최근 페이스가 상당합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조 1위를 확보했고 리그에서도 까다로운 상대인 레알 소시에다드를 잡아내면서 챔스권 순위를 지켜내고 있죠. 올 시즌 홈에서 아틀레티코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 중인데 이전 시즌과 비슷하게 상대의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특유의 공격 방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후안미의 이탈이 뼈아프기는 하나 페키르의 창조성과 이글레시아스의 결정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시즌에는 수비진의 기동성 때문에 꽤 고전했는데 올 시즌은 팀의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좋고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의 기용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주전 혹사를 최대한 줄였다는 게 포인트. 후방에서의 압박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올 시즌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세 팀 중 하나가 베티스라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세비야는 산파울리 감독 부임 이후에도 경기력이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을 3대 0으로 잡아낼 때만 해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듯 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산파울리 감독의 빌드업 체계의 완성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긴 이안주가 부상으로 인해 이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안주가 있을 때는 이안주에서 라키티치로 이어진 중원의 매끄러운 전개로 볼 순환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제는 중앙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엔네시리 등 공격수들의 집단 부진이 이어지면서 라멜라를 4-2-3-1의 원톱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었죠. 심지어 이선에서 최소한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스코도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합니다. 일단 두 팀의 전방 상황을 비교했을 때 베티스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후안미가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레시아스의 기용으로 득점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페키르도 돌아오자마자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빌드업 핵의 이탈로 중앙 전개의 완성도도 장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승리와 핸디슨까지도 피케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